안녕하세요. 미친국어입니다. 2014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 특강 문화 현대시 파트 ASMR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SMR은 평가 행동 이론, 훈련, 강화, 증명을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뭐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모든 친구들 그래서 기출 풀기도 벅찰 텐데 EBS는 평소에 간편하게 공부하라고 도와주는 영상입니다. 수특 ASMR 잘 들어두시고 10월에 개강하는 EBS 파이널로 마지막 총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EBS 파이널은 피이브에서 온라인으로 런칭할 예정이니 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제가 개강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내신에서도 활용 가능하지만 무조건 학교 선생님의 설명이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작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의 여승입니다. 주제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일생입니다. 특징으로는 시상을 서사적인 틀에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고 화자를 관찰자로 설정하여 여승의 삶을 사실적으로 제시합니다. 역순행적 구성으로 여승의 삶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를 힘겹게 견뎌했던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한 여자의 일생을 역순행적으로 구성으로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일생, 가족 구성원들이 상실되면서 일어나는 삶의 비애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족은 지아비와 지어미, 여기서 아까 나왔던 여인 있잖아요. 그 여승이 된 여인이 어미입니다. 그 다음에 지아비는 그 여승의 남편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딸 아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농사일을 했을 법한 지아비, 남편은 광부가 되어 집을 나갔다가 소식이 끊어지고 아내는 남편을 찾아 금전판, 뭐 금던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돌며 옥수수 행상을 하고 그 고생에 못 이겨 딸이 죽어 돌무덤에 묻히고 자신은 산속 절간에서 삭발을 하여 여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 같았으면은 정말 이 속세에서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아예 그냥 절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백석이 썼던 이 시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운의 보리피리입니다. 주제는 삶에서 느끼는 그리움과 방랑하는 삶의 정안입니다. 특징으로는 동일 어구와 음성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고요. 반복과 변조를 통해 시상이 전개됩니다. 1, 2, 3년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 4년은 현재의 슬픔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따른 표현상 특징이 또 출제될 수 있어요. 자, 내용은요. 나병으로 고통받았던 시인의 비극적 삶을 바탕으로 창작된 민요풍의 시입니다. 화자는 보리피리를 매개로 고향, 어린 시절, 인간사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고독하게 방랑해야 하는 서러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러움이라는 이 중심 정서를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작품 가볼게요. 한용운의 거짓 이별입니다.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에 대한 소망입니다. 특징으로는 산문적인 진술을 통해 자유로운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대조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현재, 미래 상황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부재한 대상, 여기선 떠나간 임입니다. 부재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부재하는 당신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임과 재회하고 싶은 바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이미 부재하는 상황을 거짓 이별로 규정하는데 이는 객관적인 이별의 상황을 부정함으로써 언젠가 재회할 수 있다는 소망을 나타낸 것입니다. 뭐 결국에는 거짓 이별은 한용운의 대표작인 님의 침묵에 나오는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시구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약간 멀티버스 같은 느낌이죠. 이 작품은 경어체의 어조를 활용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대비되는 색채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 조지훈의 맹세입니다. 주제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맹세입니다. 특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고전 시가에서 정석가 아시죠? 정석가와 유사한 원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시어의 반복을 사용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강, 상승의 이미지 시어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월로 표현되는 임은 절대적 사랑의 대상으로 그 앞에 오는 행위는 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은 날까지와 같은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영원한 사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대비되는 색채 이미지의 시어, 유사한 구문의 반복을 활용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 김소월의 접동새입니다. 주제는 현실의 비극적인 삶을 초월한 애절한 혈육의 정의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으로는 전설을 모티프로 시상을 전개하였고요. 칠호조와 삼음보와 그 변조의 율격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비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한해 정서를 바탕으로 고전 설화에서 모티프를 차용한 시인데 설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함께 살던 가족의 행복이 깨어지고 그다음에 의붓어미가 들어와 전처의 자식들을 구박하고 시기를 합니다. 약간 전형적인 계모죠. 결국 의붓어미의 시샘에 시집을 가려던 누나는 죽고 죽어서도 동생들을 잊지 못해 접동새로 환생합니다. 의붓어미는 누나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한 처벌을 받고 죽어 까마귀가 되는데 접동새는 까마귀를 피해 남들이 다 자는 깊은 밤에만 동생들의 주위를 맴돌며 슬피 웁니다. 이 작품은 고전 설화의 모티프를 차용했다는 점과 전통적인 주제와 정서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우리 문학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에 굉장히 문학서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서 요거는 뭐 평가원에서도 살짝 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김광균의 수천리입니다. 주제는요. 죽은 누이 동생을 그리워하며 슬퍼한다는 주제입니다. 자, 특징은 차가운 죽음의 이미지와 화사한 자연 풍경이 대조됨으로써 슬픔을 부각하고 있고요. 감각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무덤 주위를 묘사하고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누이 동생이 묻혀 있는 묘지를 찾아 그리움과 추모의 마음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누이 동생이 잠든 묘지의 풍경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묘사함으로써 누이 동생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이 동생의 무덤을 살아있는 화자와 죽은 누이 동생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평가원 현대시 보면은 공간에 대한 감각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광균의 수천리도 만약에 공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비연계 작품을 같이 수록한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작품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박용철의 싸늘한 이마입니다. 주제는 고립된 자아의 외로움과 외로움을 위로받고 싶은 바람입니다. 자, 특징으로는요,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고, 가정법 구문의 반복을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시상의 점층적 전개를 통해 외로움이 심화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내용은요, 이 작품은 어둠으로 상징되는 암울한 상황에 놓인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며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 을 느끼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은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성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화자는 가정의 형식을 활용해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마음을 표출하는데 산꽃, 귀돌이, 별은 외로운 처지의 화자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대상이며 이처럼 이 작품은 감각적 이미지의 시어와 시상의 점층적 전개를 통해 외로움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입니다. 박용래의 월훈입니다. 주제는요, 외딴 집에 사는 노인의 외로움과 그리움입니다. 특징으로는 토속어 사용으로 향토적인 느낌을 조성하고 있고요. 쉼표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명사형 종결 어미로 여운을 조성하고 대상의 고독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내용은요. 적막한 산골 외딴 집에 사는 노인의 고독을 노래하고 있는데 화자는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노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백석의 여승과 같은 느낌입니다. 자, 노인이 사는 곳은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의 외딴 집으로 노인이 외부와 단절된 채 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노인은 한밤에 잠에서 깨어나나 고구마를 깎아먹기도 하고 귀를 모으고 외부에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는데 이는 모두 외로운 처지에 그가 느끼는 무료함,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작품에서 지푸라기, 이름 모를 새,
뭐 귀뚜라미는 노인의 외로움을 부각하기 위해 활용한 소재입니다. 또 달물이라는 뜻의 월훈으로 시상을 종결하는 것도 노인이 느끼는 외로움과 그리움의 깊이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정지용의 그의 반입니다. 주제는요, 절대적 존재인 그에 대한 존경과 경배입니다. 특징으로는 도치법을 사용하여 자신을 낮추고 대상을 경외시하고요. 임을 여러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미 빛나는 존재임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요, 산과 같은 절대적 존재에 대한 구도적 자세와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자가 경외감을 느끼는 대상으로 불, 달, 금성, 고산, 물은 그를 고결하고 높은 존재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게 합니다. 이러한 그는 먼 곳에 있는 존재로 화자가 쉽게 다가가기가 어렵고, 그럴수록 화자는 수그리며 두 손을 여미며 경외감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의 반은 그가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로 불완전한 존재인 화자가 그를 통해 삶의 구원을 얻고자 함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입니다. 가은교의 사랑법입니다. 주제는 참된 사랑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특징으로는 명령적이고 단호한 어조이고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합니다. 의도적인 시행 구분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내용은 상징적 시어를 활용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자는 사랑을 위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명령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행위로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침묵과 관조의 자세로 사랑을 기다릴 때 사랑의 절대적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서술어의 생략을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유치환의 학입니다. 주제는 슬픔과 향수에 젖어 있는 처량한 자기인식입니다. 특징으로는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화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적 허용의 표현으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요,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학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학의 모습은 고고하고 지조 높은 전통적인 대상이 아니라 슬픔과 향수에 젖어 남루하고 처량한 모습을 하고 있는 학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참한 화자의 처지와 자기 인식은 마르는 학이라는 표현을 통해 집약되고 있습니다. 자, 김용택의 저세입니다. 주제는요, 부정적 현실 인식과 현실 극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특징은 저라는 관형사를 반복 사용하여, 뭐 정확하게는 지시관형사죠. 자, 아무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고, 청유형 표현을 통해 독자에게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고 이러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산속에 갇혀오는 저새를 통해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표현하고 오를 새하얀 새와 어둠을 태우며 타오를 산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부정적 현실을 형성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용택 작가의 시가 평가원에서 이제 낼 때가 됐거든요. 계속해서 EBS에 나오긴 했는데 연계 출제된 적이 없어서 저는 이번 해는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선생님의 그냥 사견이라서 알아만 두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윤동주의 참회록입니다. 주제는요, 자아 성찰을 통한 참회와 희생의 의지입니다. 특징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고요. 무기력한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인 정서를 시대인식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요. 아무런 시대 상황에 처한 시인의 자세가 잘 드러난 시로 평가받고 있는데, 과거 자신의 삶을 욕된 것으로 인식하고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와 같은 탄식으로 참회를 가름하던 화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그 어느 즐거운 날을 전망하면서 그때 자신이 부끄러운 고백, 즉 현재 참회를 다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화자는 밤이면 밤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는 행위, 즉 치열하고 처절한 자아 성찰이 요구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 성찰의 결과 자신이 홀로 슬픈 희생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깨닫고도 이를 감내하겠다는 화자의 태도에서 숙연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입니다.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입니다. 주제는요, 구속과 억압의 역사에 대한 비판과 현실 극복 의지입니다. 자, 특징으로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문장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대립적 상징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단조로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연을 구분하였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암울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직시를 통해 희망적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화자는 민중이 구속과 억압으로 상징되는 먹구름, 쇠항아리를 하늘로 착각하고 살고 있음을 지적하고 네 마음속 구름을 닫고 혹은 네 머리 위 쇠항아리를 찢으며 현실을 직시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현실 직시를 통해 진정한 하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명령형 표현과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1년과 구연에서 수미상관적 구성을 통해 억압적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과 현실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입니다. 박목월의 층층계입니다. 주제는요,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특징으로는 화자의 처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화자의 고민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시인이자 한 가족의 가장인 화자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은 시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이 늦도록 글을 쓰던 화자는 화장실을 가려다 잠들어 있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층에 올라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하고 글을 쓰는 작가이면서 한 가정의 가장인 자기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보며 팽팽한 긴장감과 중압감을 느낍니다. 글은 써도 가랑잎처럼 공허감으로 몰려와 화자는 스스로를 생활의 막다른 골목의 끝에서 고개사와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현실과 이상의 그 간극을 좁히려고 하는 화자의 뭔가 노력이 담겨 있지만 사실상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 평가원에서 매우 좋아하는 감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박목월의 층층계 잘 봐두세요. 자, 다음 작품입니다. 자, 다음 작품은 이대음의 동그라미입니다. 주제는요,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의 헌신적인 삶입니다. 특징은 동일 의문의 반복 사용으로 가군을 형성하고 있고,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자식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삶을 노래한 작품인데 어머니의 말투에는 이응이 들어있으며 어머니의 모습은 허리가 굽어져 동그라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에 가까운 어머니의 모습은 자신의 것을 다 나눠주시며 살아오신 어머니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입니다. 초토의 시 원입니다. 주제는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발견한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특징은 대조적인 시어의 사용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그림자를 통해 시적 화자의 심리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조성하므로 이제 이 작품 자체가 현재, 과거, 현재 흐름이므로 이 현장감 조성에 따른 이 시간 감각, 시간 감각이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이 작품의 내용은 6.25 전쟁 당시 종군 기자로 활동하면서 전쟁을 목도한 시인이 자신의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한 15편의 연작시 중 하나인데 초토란 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땅, 불에 탄 것처럼 황폐해지고 못 쓰게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이는 6.25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우리 조국을 일컫습니다. 연작시 1편인 이 시에서 화자는 초토와 같은 조국의 현실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모습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밝은 미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나아가자.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입니다. 곽재구의 새벽 편지입니다. 주제는요, 사랑과 희망이 실현되는 세계에 대한 소망입니다. 특징으로는 절망적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화자의 태도,
이고요. 그다음에 수미상관의 구성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긍정적 세계로의 변화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밤, 새벽, 아침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작품은요. 화자는 새벽에 일어나 편지를 쓰려는 행위를 통해 세상의 고통 등을 직시하는 가운데 사랑과 희망의 시대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자의 기대와 관련하여 새벽은 험한 세상에서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는 시간, 아침은 화자가 지향하는 사랑과 희망이 실현되는 시간으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입니다. 신경림의 패촌행입니다. 주제는요, 퇴락한 광산촌의 쓸쓸한 전경입니다. 특징으로는 색채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공간적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고요. 자연물을 통해 계절감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문답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은 폐광으로 인해 황폐화한 광산촌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여기저기 빈집들이 있는 쓸쓸한 마을을 둘러본 화자는 그 전경을 담담히 묘사한 뒤 마을에 남아있는 노인에게서 들은 옛 동무들의 근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직접적 노출을 좀 자제하고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환기했다는 특징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감각, 이 특정 장소의 감각을 좋아하는 평가원이 요런 작품 좋아하거든요. 이 신경림의 패촌행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재종의 세안도입니다. 주제는요, 힘겨운 농촌의 현실 속에서 이를 견디게 하는 희망입니다. 특징으로는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라는 작품을 모티프로 창작을 했고요. 시상 전환을 통해 부정적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농민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힘겨운 농촌 현실과 그 안에 존재하는 희망에 관한 인식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화자는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마을 회관, 비닐하우스, 까맣같이 얼어 죽는 아침 같은 소재들과 현실 극복의 의지나 희망을 표상하는 청솔 같은 소재를 대비하여 제시함으로써 주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청솔의 푸른 색채와 아침의 꼭두선잎빛 같은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장성남의 궁금한 일, 박수근의 그림에서입니다. 주제는요, 소박한 삶과 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된 존재의 한계에 대한 근원적 애상감입니다. 자, 특징으로는요,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모티프로 삼아 시상을 전개했고, 경어체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친근감 있게 표현을 합니다.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또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박수근 화백의 일화를 할머니, 손주 같은 제목이 어울릴 듯한 그림에 대한 이야기 바로 뒤에 배치함으로써 박수근과 그의 그림 사이에 존재하는 소박함이나 소탈함 같은 공통점을 환기하는 효과를 거둡니다. 이어 성자, 장엄, 멋쟁이 같은 시어들을 동원해 소박했던 박수근의 삶과 예술을 예찬합니다. 한편 그러나부터는 시상이 전환되어 성자처럼 느껴졌던 박수근 화백이 죽은 것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 이 세상에 있던 햇빛, 뻐꾹새 소리, 그림의 주제로 삼았던 가난이나 그리움 같은 애잔한 것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화자는 그것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갔고 또 무엇이 되어 오는지 궁금하다며 그 궁금한 일들은 다 슬픈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영원할 수 없는 존재 한계에 대한 근원적 애상감과 통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꼭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김명인의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입니다. 주제는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느끼는 고독감과 그리움입니다. 특징으로는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했고요.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화자의 과거 회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대동여지도를 만든 고산자 김정호의 삶을 상상하여 쓴 시입니다. 김정호는 이전에 편찬된 지조들을 집대성하여 조선의 국토 정보를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평생에 걸쳐 노력을 기울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시인은 김정호가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일념으로 바다 끝까지 홀로 걸으며 느꼈을 고단함과 외로움,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등을 상상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송수건의 나팔꽃입니다.
주제는요,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나팔꽃을 보며 깨달은 삶의 가치입니다. 특징으로는 자연의 모습에서 인생의 의미를 이끌어냈고, 자연을 관찰하여 시상을 전개하였습니다. 대상을 의인화하여 좌절하지 않는 모습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나팔꽃 줄기가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깨달은 삶의 교훈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화자는 이제 더는 휘감고 뻗어나갈 데가 없어서 그만 자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팔꽃 줄기가 굽히지 않는 의지로 허공을 향해 뻗어나가며 바지랑떼를 찾고 기어이 예쁜 꽃까지 피우는 것을 본 뒤 우리의 삶도 한계 상황에서 슬픔과 절망을 이겨낼 때 진정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시구의 반복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공간적 이미지를 통해 추상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정급별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입니다. 주제는요, 가지가 담을 넘는 과정과 의미입니다. 특징으로는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고요.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는 과정에서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게 하는 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뭐뭐가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었으면 뭐뭐 못했을 것이다 와 같이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담을 넘기 위해 함께하는 존재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가지를 힘들게 하는 비와 폭설, 그리고 가지가 넘어가는 담을 이러한 존재들로 보고 있어 참신한 시각을 보여주는데, 가지에게 장애물일 수 있는 부정적인 대상이 가지에게 긍정적인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지에게 담은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진술은 이런 생각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걸 수도 있다.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뿌리, 꽃, 잎과 같은 수양의 전부가 담을 넘는 과정에 함께하기 때문에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은 도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이 있기 때문에 가지가 담을 넘어서 꿈을 꾸고 담을 넘을 수 있으므로 담은 가지에게 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정호승의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입니다. 자, 주제는요, 절망을 극복한 희망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특징으로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고,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극복하고 만들어가는 희망적 삶을 예찬합니다. 자, 이 작품은요, 희망이 없는 희망과 절망이 없는 희망을 떠올리며 그 두 가지가 다 거절해야 하는 대상임을 이야기하는 현대시입니다. 희망이 없는 희망은 희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며, 절망이 없는 희망은 간절함이나 진정성이 부족하여 이루기 힘든 것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한 희망의 무가치함과 절망을 통해 간절함을 가지게 된 진정한 희망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희망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내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한직의 낙타입니다. 동심을 잃고 세상을 쓸쓸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특징으로는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요. 추상적 소재를 사물처럼 표현하여 그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형성합니다. 뭐 관념의 구체화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시의 시상의 흐름은 현재, 과거, 현재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요, 동물원에서 낙타를 보며 학창 시절의 은사를 회고하는 시입니다. 화자는 과거를 추억하는 듯한 낙타의 모습이 늙으신 선생님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화자 자신 역시 낙타와 같이 과거를 추억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도 어느새 동심에서 멀어져 추억하듯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전이 과정을 통해 선생님과 낙타와 나 사이의 공통점이 표현됩니다. 자, 이수익의 방울소리입니다. 주제는요, 유년 시절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자, 특징으로는 동일한 종결어미를 반복 사용하여 가군을 형성하고 있고, 자, 주로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표면에 화자를 내세워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골동품 가게에서 구입한 소 방울을 통해 유년 시절 고향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는 시입니다. 자, 화자는 방울 소리를 들으며 꼴을 먹인 소를 몰고 산을 내려왔던 유년 시절의 여름날 저녁을 떠올립니다. 바쁘고 시끄러운 소음으로 상징되는 현재
화제의 일상과 달리 소방울 소리가 들리는 고즈넉한 고향의 모습은 기억 속에 아련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김춘수의 능금입니다. 주제는요, 능금이 읽는 과정에서 발견한 경이로움입니다. 특징으로는 구체적 사물을 통해 추상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고요. 유사한 시어, 시구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적 이미지를 동적 이미지로 변형하여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이 작품은요, 익어가는 능금을 보며 존재의 본질에 관해 발견한 것과 그러한 발견의 과정에서 느낀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능금을 그로 표현하면서 단순한 자연물이 아닌 인간과 같은 내면 세계를 지닌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능금은 본질적으로 결핍을 지닌 존재로 이를 채우기 위해 간절한 그리움으로 스스로를 충만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충만은 바로 현재 자연의 섭리에 열심히 순응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성숙해진 능금은 더 이상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를 지닌 경이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이 작품은 대상에 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구체적인 사물의 이미지에서 추상적 의미를 찾아내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가림의 성류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과 감정이 주제입니다. 자,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시적 화자로 설정하였고 화자가 독백체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절대적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여러 감정을 성류가 익어 알이 터지는 모습을 통해 그리고 있습니다. 성류는 그리운 사람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상징하는 시어로 성류가 열매 맺기 시작하는 상황은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열매가 익어가는 상황은 사랑에 대한 열병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성류알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상황은 숨겨놓았던 사랑을 털어놓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작품은 사랑의 열정과 사랑의 애달픔, 고백의 두려움과 슬픔 등 사랑하는 사람이 지니는 감정을 성류가 익어 터져 나오기까지의 상황에 빗대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박제삼의 흥부 부부상입니다. 주제는요, 가난한 삶의 애안과 소박한 행복의 가치입니다. 특징으로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대화체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전적 소재에 현대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이 시는 고전 속 주인공인 흥부 부부를 소재로 삼아 한스러운 가난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이들의 소박한 삶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민, 사랑 같은 정신적 가치란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사인의 지상의 방 한 칸입니다. 이 작품은요, 주제는 가난으로 인한 고통으로 잠 못 드는 가장의 비애입니다. 특징으로는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화자의 고통을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이고요. 독백적인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서리법을 통해서 부정적 현실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은 오로지 글 쓰는 일로 가족의 생계를 부담해야 하는 가난한 가장인 화자의 비애감을 읊은 작품입니다. 화자는 며칠 후면 비워줘야 할 방에서 잠든 가족을 보며 깊은 시름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화자는 비유와 서리적 표현 같은 방법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막막한 심정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광규의 상행입니다. 주제는요, 근대화된 일상에 안주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비판입니다. 특징으로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고요. 도치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나가 너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작품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1983년에 출간된 반달곰에게 실려 있는 시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풍요로움에 자족하면서 사회적 문제에는 눈을 감은 소시민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나라는 화자가 서울로 올라가는 너에 관해 말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말하기의 반어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인데 화자는 너에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데 독자는 이러한 요구의 표면적 의미를 수용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감춰진 참뜻을 비판적으로 헤아려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김남조의 생명입니다. 주제는요, 고통 속에서 완성되는 생명의 본질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특징으로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 주제를 적절하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명령적 종결어미 반복을 통해서 깨달음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보리, 겨울나무 등의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 생명의 속성과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화자는 생명과 삶의 진실은 모두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생명은 고통을 감내하며 또 다른 생성을 준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면서 고통과 아픔을 지닌 대상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삶의 자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문정희의 성애꽃입니다. 주제는요, 추운 겨울에 핀 성애꽃을 통해 발견하는 인간사의 진실입니다. 특징은 계절적, 시간적 배경이 지닌 상징성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고요.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 이 작품은요, 추운 겨울 새벽 유리창에 서린 성애꽃을 보며 성애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과 인간사의 진실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화자는 혹독한 겨울의 추위 속에 핀 성애꽃을 보며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화자는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인간의 삶으로 확장하여 인간 역시 시련을 극복한 후에 더욱 성숙한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 한민복의 오래된 잠버릇입니다. 주제는요, 존재 상대적 의미와 가치입니다. 자, 특징으로는 1년과 2년을 대칭 구조로 설정하여 화자의 시적 대상의 역할을 1년과 2년에서 서로 바꿉니다. 도지법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합니다. 자, 이 작품은요, 인간과 파리가 공존하는 일상적 공간을 배경으로 인간과 파리가 서로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형성하고 있는 작품인데, 특히 이 시에서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파리의 관점에서 불안하고 소외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존재하는 것들의 상대적 의미와 가치를 낯설게 하기 방식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김기택의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화나다입니다. 주제는요, 어둠 속에서 발견하는 상생과 공존의 가치입니다. 자, 특징으로는 낯설게 하기 기법을 활용하여 참신하고 새로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명사로 종결하는 시행을 반복하여 공간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가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의인화를 통해 보잘것없는 존재들에 대한 친근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은요, 낡고 누추한 화자의 자취방이 드리운 어둠에 대한 관찰을 통해 어둠 속 세계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화자는 누추한 어둠의 세계를 오랜 시간 동안 면밀히 관찰하면서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의지하며 빛이 되어주는 모습을 발견하고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는 역설적 진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능 특강 ASMR 현대시 파트 마치겠습니다. 여러 번 들어보고 항상 평소에 이걸로 메인 공부하지 마시고요. 버스에서 잘 때, 샤워할 때, 그냥 운동할 때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